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여드름이 많은데 엄마가 피부과에 안 보내줘요. 저는 이 제품들 다 살 수가 없는데 이 중에 꼭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여드름이 계속 났었으니까. 특히 학생 때는 주변에서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싶긴 한데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가 않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정확한 정보만 얻고 싶은데 진짜 정보, 가짜 정보 다 너무 뒤섞여 있고 여드름을 극복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꼭 필요한 제품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품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평소에 사용할 보습제 하나예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피부에 바르는 가짓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너, 앰플, 로션, 크림 이렇게 다 바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한 가지만 바르는 게 좋아요. 이때는 미백이라던가 이런 따로 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너무 묽은 타입의 유분감 없이 수분감만 있는 제품들보다는 순하면서도 유수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세타필 로션하고 덜의 바이블랑드 로션이에요. 제형이 두껍고 무거운 제형보다는 이런 밀크 타입 제형이 모공을 막을 확률이 훨씬 적어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로션 타입의 제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유분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보호에는 좋지만 나는 얼굴에 기름이 있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정말 초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세라비 PM 로션까지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천템들이고 원래 쓰던 것 중에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그 보습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각질 제거제인데요. 여드름 피부는 각질 제거를 해라 말아라 참 말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각질 제거가 필수예요. 그 대신 알갱이를 문지르는 스크럽이나 필링젤 같은 거는 마찰만 일으키고 각질 제거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화학적 각질 제거를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살리실산 바하예요. 바하는 모공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각질 제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바하를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스트라이덱스예요. 스트라이덱스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 순서대로 효과도 커지지만 자극도 같이 세지니까요. 처음에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먼저 초록색 통으로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갖춰놔야 할 게 연고예요. 화장품을 비싼 거 쓴다고 순한 거 쓴다고 여드름이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여드름을 없애는 역할을 연고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 여드름이 어떤 종류의 여드름인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고 처방을 위해서 피부과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레이저 치료나 정기적인 관리를 권하는 곳이 많겠지만 그냥 저는 연고 처방만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연고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생제 성분, 주로 염증이나 안으로 골마가는 여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인데요. 여드름에 직접 살균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에요.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허브에서 뉴트로지나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티노이드인데요. 비타민 A 연고예요. 1세대인 트레티노인부터 3세대인 아다팔렌까지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합제제예요. 처음 말했던 항생제 계열 연고들이 바르는 외용제라서 내성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시선도 있고 내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출연한 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배합된 복합제제인데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플러스 항생제 혹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플러스 레티노이드. 요즘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게 이런 복합제제라고 합니다. 일단 피부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내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내 여드름에 적합한 여드름 연고 처방을 받아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런 연고를 쓰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느끼는 자극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돼요. 이때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왕이면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을 튕겨내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As is to be 선크림하고 띵크 베이비 제품인데요. As is to be 선크림은 바르고 나서 되게
되게 뽀송한 타입이라면 핑크베이비 제품은 수분감과 유분감이 함께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여드름이 있지만 얼굴이 건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쓰다 보면 클렌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무기자차는 클렌징 폼만으로 씻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클렌징 오일 같은 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오일 종류에 따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예 클렌징 밀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시드물 클렌징 밀크인데요. 정말 순해서 이거 제가 추천했는데 그동안 안 좋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보습제, 각질 제거제, 연고, 자외선 차단제, 클렌징 밀크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여드름을 없애는데 꼭 필요한 제품은 각질 제거제랑 연고예요. 나머지는 사실 기존에 쓰던 거 내 피부에 잘 맞는 거 있으면 그거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제품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품 가지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고 수건으로 물기 닦고 바로 로션 같은 보습제를 바르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여드름을 없애는 스킨케어는 항상 밤이 중요해요. 평소에 하는 데일리 루틴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스페셜 케어 루틴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데일리 루틴이에요. 클렌징 밀크와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잘 하고 물기를 닦아내고 잔여 수분감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 연고를 얇게 바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고는 흡수 시간을 줘야 돼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방해 없이 내 피부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침에 사용했던 보습제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 스페셜 케어 루틴 알려드리면 이때는 각질 제거에 집중하는 루틴이에요. 똑같이 클렌징 밀크랑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잘 하고 물기를 잘 닦아준 다음에 스트라이덱스 패드로 얼굴에 액체만 묻히면서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절대 손에 힘을 줘서 얼굴을 박박 닦아내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고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준 다음에 보습제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연고나 스트라이덱스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어지고 많이 따가운 느낌이 있다 하시면 그때는 보습제만 전체적으로 바르면서 살짝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내 피부에 안 맞는 거야 하고 치우지 마시고 정말 소량씩 다시 시도를 해보세요. 이게 정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잠깐 놀래서 적응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부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그때는 피부과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먹고 혹시 관리를 권한다면 기본 여드름 압출하고 스케일링 정도 추천해드려요. 그 기본 스케일링은 한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여드름을 없애준다는 레이저 이런 거 저도 많이 받아봤었는데 너무 비싸기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레이저 종류는 피지선을 자극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여드름 레이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번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종류보다는 압출, 스케일링 추천해드립니다. 피부과를 가든 관리를 받든 약을 먹든 어쨌든 집에서 스킨케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스킨케어 루틴을 짤 때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부디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 하지 않고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여드름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So I lay my head to rest.